한국의 회사에서 네. 신랑에 대한 정확한 소득 증빙이나 이런 것 다 알아보지 않고 진행해서 피해본 사례도 있다면서요? 최근에 이제 우리 상담 온 것 중에 이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신랑이 와서 이제 뭐 하느냐, 뭐 농업, 농사한다, 뭐 이러니까 예, 됩니다. 그냥 무작정 계약해하고 결혼을 시켜버린 거야. 그러고 나서 진행해서 뭐 결혼하고 뭐 전통을 내하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. 비자 신청에 딱 가면은 신랑 소득증빙에 딱 걸리는 거죠. 그러면 이 신랑분이 처음에 소득증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제 맞출지를 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해놓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됩니다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? 회사는 책임이 없어요, 원래. 이 신랑의 직업이 뭐냐만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. 그러면 실제 이런 신랑들 돈은 잘 벌어. 뭐냐면은 요즘 그 시골에 왜 농사 일을 하다 보면 밭대기로 이렇게 막 상에 능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밭대기로 능가뿌리고 하니까 목돈 팍팍 받고 뭐 1년에 농사 지어도 뭐 1억 2억씩 막 3억씩 버는 사람들도 많은데 서류적으로 아무것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신랑분을 어떤 업자든지 브로커든지 상담을 할 때 이 신랑분 소득을 실제 수입이 얼마입니까도 그냥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소득 증빙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자세히 물어보고 만약에 소득 증빙이 안 되는 분 그러면 소득 증빙을 어떻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돼요. 자, 특히 이제 농사 하시는 분들, 방금 밭대기로 다 능구고 하는 분들, 그럼 소득 증빙이 안 돼요. 보통 또 시골에 의료보험료도 작아요. 왜? 농어촌 50% 감면받기 때문에. 그러면 그것도 충족을 못 시켜. 그리고 또 시골의 땅들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그것도 또 작아.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소득 증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소득 증빙이 되도록 맞추고 업자가 상담할 때 당신은 소득 증빙을 맞추려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하고 결혼시켜야 돼. 무작정 결혼시켜 놓고 나중에 만약에 처음에 소득 증빙 안 됩니다 하면 계약 안 할 거 아니에요, 신랑이. 이 업자가 돈 못 벌 거 아니에요. 응? 그래서 신랑분들이 결혼을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소득 증명을 할지를 본인이 해야 돼요. 저 같으면 제일 처음 상담하면은 이제 면담 상담하기 이전에 전화 상담이 와도 이제 제가 신랑분을 면담하기 전에 신랑분 직업이 뭡니까? 그 다음에 직장 다닌다.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. 직장 다니신 지 몇 년 됐습니까? 사업합니다. 그러면 사업소득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 얼마입니까? 다 물어봐요. 그 다음에 농사를 한다. 그래서 뭐 축산업을 한다. 그러면 축산업은 대부분 다 그 추격 거기다 이제 우리가 왜 축산 하는 데 있잖아요. 거기다가 하니까 거기는 내 얘기 다 나와요.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죠. 신랑분 주소가 따로 있고 부모님이 사는 집 따로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걸 부모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럼 이 신랑분 증빙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런 분은 빨리 부모님하고 주민등록을 합가시켜야죠.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합가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인정이 되거든요. 그런 준비 단계를. 그 다음에 농업을 한다. 그러면 이분이 납품을 어디다가 하는지 상해하는지 대부분 요즘 상해하는 데가 많아요. 왜? 좀 더 주니까. 마트에 그런다는 거죠? 그러니까 아니 왜 그 사과나 이런 공판장 상해 있잖아요. 청과상 쫙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서 바로 막 그냥 금액 얼마로 해갖고 바로 능가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. 그리고 아니면 막 밭대기로 확 능가 놓고 나중에 수확만 해주는 조건부 뭐 이런 거니까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안 될 시에는 이번 기간 동안만 공판장에 납품을 하세요. 우리 작년에 그 사과 농사 하시는 분들 그분
공판장에도 납품하고 막 여기저기 상해도 보내고 막 이래 했어요. 그분도 인터넷 판매로 자기도 판매하고 조금 부족해. 그래서 작년 연말에, 작년 가을에 보통 왜 사과가 나오잖아요. 8월, 9월, 빠른 거는 8월, 9월부터 나오잖아요. 그때 고금액만큼 공판장으로 무조건 내세요. 이래갖고 맞춘다고. 신랑 입장에서는 이렇게 결혼 문의를 해서 계약을 하면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. 아,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. 어떤, 제가 이거 또 꼬치꼬치 묻잖아요. 그러면 또 신랑분 쪽에서, 아, 나 돈 버는 거는 걱정 마세요. 돈 잘 벌어요. 실제 돈 버는 걸로 보는 게 아니고,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고 이런 기준이잖아요. 자, 세금 신고는 조금 하고 실제 나 돈 많이 벌어요.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. 그때 어떤 분은 약간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어요, 사실. 그렇지만은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서류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서류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증명을 업체에서 해주지 않냐 이거죠. 아니죠. 본인 소득을 본인이 하는데 어떻게 업체에서 그걸 서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. 내가 직장 다니면은 근로자 원청 징수해서 세금 세무서에 신고하잖아요. 그 다음에 사업에도 내가 1년에 부가세 신고를 내서 5월 달에 소득 신고하고, 그 다음에 내가 뭐 월세를 받는다. 이런 통장으로 정빙. 그 다음에 뭐 주식 배당을 받는다. 아니면 그럼 모든 내 재산에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어떻게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. 그걸 업체에서 해주진 않죠. 근데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. 그게 잘못된 거죠. 그냥 뭐 업체에서 무조건 됩니다 하면 된다는 걸 믿지 마시고 내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할 건지를 직접 물어보세요. 업체 사장님한테. 저기 직장 다니시는 분, 이런 분들은 전혀 문제 없어요. 그러고 사업하시는 분들, 의료보험료 많이 내고 있는 분 문제 없어요. 제일 문제가 이제 있는 분들이 본인 명의로 뭘 안 하거나, 가족 명의로 뭘 하거나 아니면 농업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, 어업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이 그걸 반드시 확인하고 해야 된다. 나중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? 신랑 당사자가 봐요. 그래갖고 비자가 안 나왔다, 비자 불허됐다. 누가 책임져요? 회사 책임져야 안 집니다. 그거는 회사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. 본인 재정적인 능력으로서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. 그걸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또 하느냐?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. 소득으로 비자가 불허가 되면은 6개월 후에 이제 재신청이 되잖아요. 그럼 그 사이에 C3 단기 방문 비자로 한국을 신부가 한번 왔다 가게끔 했어요. 응?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왔다 갔다 한국에 단기 방문 주는 걸 이제 배상해서 비자를 안 줘요. 왜 누가 그걸 투서를 넣는 바람에. 근데 그분은 소득 증명이 아니니까 단기 방문으로 왔다 가고 나니까 신랑분 모든 상황을 알아서 그런지 어떻게 된지 신부가 돌아간 다음에 연락 두절돼 버린 거야. 아, 그 댓글 있었어. 그러니까 연락 두절돼 갖고 그분이 베트남 확실히 돌아갔냐? 돌아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안 돌아갔을 수도 있다. 그래서 신랑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신랑분을 본인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서류 절차를 한 번 더 짚고 꼭 넘어가시. 그 다음에 계약을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. 결국은 피해는 본인이 봅니다. 항상 주의하십시오.